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분석 문제집 사회복지정책론 제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과 사상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학자를 모르더라도 그 어떠한 유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정말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함으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문항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출 확률들을 높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면서 어떠한 설명인지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5년 동안 기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15회 2문제, 16회 3문제, 17회 2문제, 18회 1문제, 19회 3문제 출제되어서 5년 동안 총 11문제가 출제되어져서 평균 2.2문항. 평균 정답률을 보면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는 20%의 정답률,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조금 쉬웠던 문제 91%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난이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0회 합격 공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의 모형과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은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복지국가의 유형화,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등에 관하여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3장은 출제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저와 문제를 풀면서 요러한 부분들이 키포인트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신경 써서 주입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들을 좀 배워 나갔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같이 풀어보죠.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은 대부분 바로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끔은 이런 산업화 이론 정도는 우리가 몰랐으면 산업화 이론이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이론들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사회 양심론은 이게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된 것은 국가가 양심이 있어서 발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심에 기초한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맞습니다. 음모 이론은 얘랑은 가장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사회가 양심이 있어서 정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음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한마디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회 양심론과 음모 이론은 서로 상반되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확산 이론은 위계적인 확산이라든지 지리적인 확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정책이 발달된 나라에서 발달되지 않은 나라로 그리고 가까운 이웃 국가끼리의 확산, 이러한 확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확산 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아가는 이론이죠. 위계적인 확산, 지리적인 확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민권론, 참정권, 국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라고 설명한다 그랬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교수님, 이거 순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숫자는 0, 1, 2, 3, 4 되죠? 0, 1, 2, 3, 4, 0, 0. 그죠? 그래서 항상 국민권이 앞에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회권, 복지권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국민권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현재 사회권이다라는 거죠. 사회권. 그래서 중간에는 참정권이 들어갑니다. 참정권. 그래서 여기서 누가 봐도 공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못됐어요. 공참사, 국민권, 참정권, 사회권. 사회권은 복지권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든지 이런 과목에서도 강조했었죠. 그래서 공참사,
앞에 숫자 0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시민권론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 이론 이퀄 수렴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렴 이론. 그래서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 기억하시죠? 사회복지 정책 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결정되어진다. 산업화 정도에 어떻게 된다? 수렴되어진다. 설명이 뭔가 맞죠? 수렴 이론과. 그래서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62%가 정답을 찾았고요. 2번 22% 음모 이론,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한 통제 수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거는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산업화 이론, 그죠? 수렴 이론이라 그랬죠. 시민권론, 공참사 기억하시면 되죠. 확산 이론, 지리적인 확산, 위계적인 확산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묻는 유형이 주로 출제되어지고 있고, 또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런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을 고르는 형태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정답을 찾는 형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1-1번 풀어보죠.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사회 양심론은 사회복지는 이타주의. 그죠? 양심에 의한 것. 이타주의 같은 말이죠. 제도화된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수렴 이론. 수렴 이론은 산업화 이론이라 그랬죠.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업화에 따라서 복지 제도가 수렴된다 그랬으니까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당연히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시민권론.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한다. 기억하라 그랬죠? 사회권 이꼴 뭐예요? 복지권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권력자원론.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 여러분들 엘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뭐 하면 되겠어요? 엘리트론이죠. 그래서 엘리트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권력자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가 정치의 권력이 커지면 복지정책은 어떻게 된다? 사회복지 정책은 확장되어진다. 노동자가 정치의 파워를 형성하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된다? 같이 발전되어진다라는 것이 권력 자원입니다. 여기서 권력은 노동자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구조기능주의로는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구조기능주의 배웠잖아요. 구조기능주의는 갈등주의와 달리 갈등주의는 뭐를 설명해요? 갈등은 설명하고 뭐를 설명하지 못했죠? 적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구조는 뭐예요? 적응에 대한 설명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구조는 적응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4번이었죠. 권력 자원론이 아니라 엘리트론이다 라는 것. 그래서 4번.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가 나오면 무조건 엘리트주의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5번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딱 답이 나와 있죠. 엘리트의 산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어보죠.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확산 이론은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로 영향을 주는 것 맞죠? 인근이니까 지리적인 확산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음모 이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이거 뭐예요? 음모가 있다라는 건 맞죠? 그래서 같은 지문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느낌이죠. 독점 자본 이론. 경제 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 경제 발전이 상당수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건 뭐예요? 산업화 수준이죠. 산업화.
산업화 수준에 따라서 사회복지 발전 정도가 나타난다. 다른 말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독점 자본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업화론. 수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수렴 이론. 수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독점 자본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이다라고 바꾸셔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 이론, 현대사회에서 기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이익 집단이라고 하면 뭐예요? 다수의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 이러한 단어들이 같이 매칭이 되겠죠. 사회의 양심론은 어때요? 인도주의 또는 이타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75% 정답을 잘 찾아주셨고요. 2번을 우리가 앞전 문제에서도 동일한 지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번을 틀린 설명이다 라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음모이론은 뭐예요? 음모이론 안정과 질서 유지, 이것도 뭐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자체, 안정과 질서를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에,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에도 뭐가 있다?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정책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회보험도 뭐예요?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1944년에 조선 구호령과 같이 이러한 안정과 질서 유지, 그리고 그 외에 음모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음모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독점 자본론이 아니라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이다라고 바꾸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핑 앤더스 하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탈상품화와 계층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탈상품화는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어 맡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서 탈상품화가 높다라는 것은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계층화가 심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계층화가 심화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지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상품화, 계층화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자, 자유주의 하면 어디?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하라 그랬죠, 미국. 자, 미국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는 사회복지 제도 자체도 자유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의 복지국가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합니다. 무엇을? 최소한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한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갖고 어떻게 나누냐 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 여기에서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두 번째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이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조합주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조합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유주의 미국 생각하라 그랬죠. 그리고 보수주의 하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조합주의 하면 생각나는 나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합주의 하면 무조건 독일을 생각하고, 독일은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사회보험 중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야 여러분들이 복지국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스웨덴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보수주의 하면 조합주의랑 같은 말이에요. 조합주의 하면 독일을 생각하고 사회보험을 생각하세요. 자, 그럼 보수주의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에 많이 의존한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디귿도 옳은 설명이 아니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리을 봅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여기가 복지 수준이 가장 높죠. 복지 수준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탈상품화 정도가 높죠. 그래서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계층화는 어떤 상태예요? 계층화는 낮은 상태입니다. 자유주의, 여기는 뭐예요? 탈상품이 낮고 계층화는 높은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57%가 찾아주셨고요. 2번 많이 했네요. 2번 기역, 니을을 많이 했는데 니은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주의 하면 항상 매칭하세요. 보수주의, 조합주의, 독일, 사회보험. 요거는 여러분들이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화 관련해서 각각의 유형의 특징을 묻는 형태나 유형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되고, 탈상품화와 사회 계층화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하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도 에스핑 앤더슨인데요.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어떻게 되겠죠? 자유주의, 미국이라는 나라, 보수주의, 조합주의,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자, 봅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자유주의, 여기는 미국, 자유를 중시한다. 자유하면 뭐예요?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준다. 뭐라 그랬어요? 미국은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정책을 편다 그랬죠. 저소득, 공공부조. 맞는 설명이네요. 그죠? 오케이. 보수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하면 조합주의 생각하시고, 독일 생각하시고, 조합주의, 독일이니까 사회보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칭 하셔야 돼요.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 책임과 자조의, 개인의 책임과 스스로의 원리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건 자유를 강조하고 있죠. 간섭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개인의 책임과 자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사회보험 혜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사회보험, 그래서 이 조합주의를 보수주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이 조합주의를 보수주의라 그래요. 왜? 내가 보험을 낼 때랑 나중에 보험을 받을 때랑 이 보험을 받아도 계층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을 냈다가 노년에 내가 연금을 받으면 내 계층이 더 낮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계층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보수적이다 라고 해서 보수주의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거죠.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는 가장 보편적이죠. 가족과 시장을 대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누가? 국가가 가족과 시장을 대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을요, 2번 많이 했네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맞는 설명이에요. 왜? 자유주의 하면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맞는 설명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하면 누구 미국 생각하라 그랬고, 미국 아니죠. 조합주의 하면 독일 생각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
사회보험.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자, 사회보험을 가입하면 직장 이동이 자유롭나요? 아니죠.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에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미연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사회보험 가입했다고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사회보험 가입했다고 내가 직장을 자유롭게 옮기거나 그런데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없다. 사회보험에 이러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한다. 자, 여기에서 독일이었죠. 독일의 조합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처럼 국가가 하나의 공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주의의 경우는 여러 개의 조합이 그러한 역할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와 같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계층. 사회보험은 어때요? 일하는 남성 근로자 위주의 제도였죠. 사회복지 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죠. 산재면 산재, 건강이면 건강. 조합단위 제도로 인하여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조합 단위의 제도로 인해서, 자, 조합 단위,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단 중심이지만 여기에서는 조합 단위의 제도로 인해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면 그게 규모의 경쟁에서 유리한데, 조합 단위는 많이 조합으로 나눠지니까 각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요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답이 아닌 것은, 잘못 설명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0%가 정답이고요. 4번이나 5번도 많이 했습니다. 5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독일이라는 나라는 조합주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에서 이러한 사회보험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그런데, 이 반집합주의는 조지와 윌딩의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자, 반집합주의 먼저 보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집합주의라는 것은 어떤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반이 들어갔어요. 평등을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 가치는 뭐겠어요? 자유예요. 평등을 중시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등을 중시합니다. 불평등. 어떤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지극히 어떤 반집합주의는 집합주의에 반대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한다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가족, 이러한 부분에 뭘 두고 있어요? 어떤 선호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선호한다. 밑으로 내려가면 평등이죠.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평등입니다. 그런데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정책을 통해서 점진적 방법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서 급진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그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자,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개인 맞습니다. 그죠? 반집합주의 하면 자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
자유니까 개인, 시장 맞죠? 가족, 경쟁 맞습니다. 근데 평등은 아니에요. 평등은 여기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평등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집합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선호하는 가치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 정답을 잘 찾았고 4번, 5번 하신 분도 있는데 가족이나 경쟁 이것도 시장 원리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케인즈,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제3의 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투자 국가 등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조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1번 새로운 사회적 위험. 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했었죠? 후기 산업주의. 후기 산업화 이후죠. 후기 산업화 이후에 어떤 거예요? 맞벌이, 저출산, 고령화, 평균 수명의 증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뭐예요? 후기 산업화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설명이 아닌 것은 찾아볼까요? 여성들이 유급 노동시장으로 참여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맞죠? 맞습니다. 노동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맞죠?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노동 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이주 노동자, 우리나라도 봐요. 이주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노동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가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왜? 우리나라도 3D, 데인저러하고 디피컬하고 더티한 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기피하다 보니까 외국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 실업자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산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복지 재정의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91%가 4번을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3-2번입니다.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케인즈의 핵심은 뭐였어요?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자,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 증가해야 안 해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유효 수요 이론입니다.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물건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죠. 그죠? 경기 불황을 가져오고 소득도 감소된다. 맞습니다. 저축이 증가하면 내가 저축을 많이 해버리면 투자가 줄어들겠죠.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케인즈는 이 저축의 증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루어진다.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내가 뭔가를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물건을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 호황을 가져오고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맞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 감소하겠어요? 아니죠. 일단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82% 어렵지 않게 5번을 잘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회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투자 전략입니다. 이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제3의 길에서 제3의 길은 뭐예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갖고 와서 정반합의 논리를 취하는 것이 제3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제3의 길은 특별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3의 길 정도 얘기하고 있고, 이 제3의 길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복지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된다? 결국 생산에 기여한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결국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회 투자 전략입니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산적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아동 세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이거 복지죠. 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 세대의 근로가 향상된다. 생산적인 거죠. 지금 복지하는 게 결국 생산적인 거야.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회 투자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면 사회정책, 그죠? 사회정책과 이거는 뭐예요? 사회정책과 이거는 뭐예요? 경제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맞죠? 사회적 정책, 뭐예요? 사회복지에 투자한 것, 경제정책, 생산적 기여. 그러니 두 가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것도 사회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투자 모형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여러분들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결과를 똑같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드스타트, 드림스타트와 같이 시작을 갖게 해주는 거지.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의 결과가 동일하다. 이거는 로봇밖에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투자 모형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 참여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적 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사회에 진입하겠죠. 사회 참여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뭐가 사회에 대한 투자가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뭐야? 제3의 길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뭐 이론도 아니고 좀 모호한데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이러한 사회투자 전략이었다. 그래서 복지의 투자가 결국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사회투자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 조지와 윌딩을 어떻게 나눴어요? 반집합주의. 그죠? 반집합주의 하면 자유, 미국 생각하라 그랬죠. 미국.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이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 자본주의, 반집합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강력한 개입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소극적 집합주의는 인정했다.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나가겠죠. 윌렌스키와 루보의 제도적 모형과 자녀적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도적 모형과 자녀적 모형이 있는데 제도적 모형은 보편적, 기억하세요. 제도적 이퀄 보편적, 자녀적 이퀄 선별적,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모형,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가능하지 못할 때만 보충적, 임시적으로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선별적의 의미죠. 선별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제도적이 아니라 자녀적 모형입니다. 자녀적.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바로 정답 1번이죠, 아까. 그리고 니은은 여기에서가 틀렸고요. 미시라의 분화적 복지국가, 경제적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 상태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미시라는 분화적 복지 국가와 통합적, 분화적과 통합적. 자, 딱 얘기를 봐도 경제집단 상호 의존성을 위해 협력 형태로 제도화, 협력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은 뭐예요? 분화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분화적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아서 공공부조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즉 선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합적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보편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화적이 아니라 통합적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 모형에 산업성취 모형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였죠. 이 산업성취 모형은 윌렌스키와 르보에서 산업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산업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 사회보험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업성취 모형은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자녀적에서 제도적 모형이죠. 그래서 산업 성취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제도적 재분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적 재분배. 여기는 제도적 모형이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셔도 돼요.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퍼니스와 틸톤의 적극적 국가. 자, 적극적 국가, 퍼니스와 틸톤은 적극적 국가, 그 다음에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됩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 이건 뭐예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그러니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이죠. 사회보장. 그래서 적극적 국가가 아니라 사회보장, 복지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론 제3장 사회복지 정책과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 이러한 4번의 형태 보시면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학자만 알았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아는데 맞힌 그게 답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 4번 같은 문제는요, 출제자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겠죠. 이게 다 알아야만이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자마다 핵심, 반집합주의 하면 자유를 생각한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시면서 3장을 다시 한번 마스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3장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